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육동윤입니다. 낯설다고 평가 잘해되는 차들이 있는데요. 바로 비교를 거부하는 프랑스 차들입니다. 르노는 요즘에 조금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하는데 푸조, 시트로엥, 그리고 DS 오토모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낯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란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이죠. 푸조의 브랜드 라인업은 소형차로 더 유명합니다. 작은 차 만들기로 더 강점이 있는 건데요. 해치백이나 세단 그쪽에 더 치중을 한 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패밀리 SUV 이쪽으로 팔을 뻗은 거죠. 푸조는 작은 차 만들기에 더 익숙하지만 그래도 작은 차에서 만들던 노하우를 큰 차에 잘 녹여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푸조의 요즘 디자인은 꽤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아닙니다. 어디를 내놔도 돋보이는 디자인이라 호불호가 갈리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좋아하는 디자인이긴 합니다. 일단 쳐다보면 감탄사부터 나오거든요. 푸조는 독특한 디자인을 잘 뽑기로 유명합니다. 이 엠블럼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엠블럼도 이제 곧 새로운 걸로 바뀐다고 하니 나중에는 새로운 엠블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유하는 사자의 이 이미지는 그대로 지켜왔는데요. 각 시대마다 다른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화가 좀 나 있는 상태랄까요? 일단 헤드램프 끝부분에서 쭉 내려온 DRL이 매우 날카로운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봐도 푸조라는 이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바로 아래급인 3008 모델과 비교해봐도 전면 디자인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다만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차체의 크기 때문인지 좀 더 사자다운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7인승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날렵하고 좀 더 컴팩트한 사이즈의 모습입니다. 후면부는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리어램프가 수평으로 쭉 이어져 있어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이미지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디지털 게이지 디자인이나 센터 패시아에 있는 화면, 그리고 토글 스위치, 그리고 스티어링 휠, 모든 게 실루엣이 다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운전자 중심의 이런 인테리어를 비행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사용 편의성만 보장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은 1열과 2열 모두 무난합니다. 좁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SUV를 탄 느낌인데요. 일단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전혀 불편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2열 좌석입니다. 보통 6대4거나 아니면은 4대2대4 그런 식으로 분할이 되거든요. 근데 이 차의 경우는 3대3대3 그렇게 똑같이 분할이 돼서 3개의 각 시트가 독립적으로 세워지고 눕혀지니 활용성 면에서도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 부분에서 좀 손해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어떤 승객을 태우느냐에 따라서 또 그 점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트 2개가 배치된 3열 공간은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른 타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측면에는 널찍하게 시트를 따로 떼어놓긴 했지만 앉아보면 머리 공간도 무릎 공간도 너무 좁습니다. 그나마 3열 좌석 측면에 컵홀더나 핸드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건 칭찬할 만합니다. 시승에 나왔는데요. 이 차는 나름 친환경적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모델 라인업을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 1.2 가솔린 엔진 모델, 그리고 1.5 디젤 엔진 모델, 2.0 디젤 엔진 모델이 있습니다. 시승차는 1.2 가솔린 엔진 모델입니다. 전에 3008 모델을 탔을 때도 1.2 엔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 역시 1.2 가솔린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큰 차다 보니까 이게 7인승이거든요 7인승 모델인데 큰 차에 이런 엔진이
충분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승차는 정확하게 1.2 퓨어테크 가솔린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연동돼 최고 출력 131마력 그리고 25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작지 않은 덩치에 소형차에나 들어갈 법한 엔진을 달고 충분한 힘을 낼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타보시면은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가속을 할 때 충분한 토크감이 있고요. 물론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나 아니면 다이내믹함을 강조하는 스포츠 세단 그런 차들과는 비교가 되기는 합니다. 이 차가 그렇게 달리고자 해서 만든 차는 아니니까요. 민첩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타고 다닐 정도는 됩니다. 차의 성격에 따라서 패밀리 SUV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역동성에 초점을 둘 필요는 없거든요. 일상에서 답답함 없이 그리고 편안하게 탈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1.2 가솔린 엔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 라인업에 1.5 디젤 엔진, 2.0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특히 5008에는 3008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 디젤 엔진입니다. 가장 최상위 모델인데요. 출력도 연비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 디젤 모델의 경우에는 연비가 14km 정도 나오거든요. 좀 더 효율적이면서 좀 더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1.5 디젤 엔진으로 가시면 됩니다. 1.5 디젤 엔진은 공인 연비가 17km 이상이 나오거든요. 확실히 효율성에서는 뛰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디젤 엔진이 사양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디젤 엔진이 아직까지는 내가 장거리를 많이 뛴다 그럴 때는 확실히 효율성이 좋습니다. 차체의 무게에 따라 제동력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차는 무난하게 잘 밟히는 느낌입니다. 물론 다이나믹하게 달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동력이 크게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정도의 차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제동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 정도는 뭐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푸조 5008 SUV를 타봤습니다. 무난한 주행 질감에 괜찮은 승차감, 일상생활에 가족과 함께 타는 차라면 괜찮은 선택지 같습니다. 이 차 가격은 라인업을 통틀어 딱 5천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2 퓨어텍 가솔린 모델이 5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상하셨겠지만 2.0 디젤 모델이 가장 최상위 모델로 6,1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프랑스 감성을 선호한다거나 남들과 똑같은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선택지가 없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차가 풍기는 품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차가 꼭 필요한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가족여행을 위한 세컨카로는 최적인 셈이죠. 1,000만원을 더 들여 가장 강력한 2.0 디젤 모델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경쟁 모델을 생각한다면 퍼포먼스에서 승산은 없을 테니까요. 이상으로 글로벌 모터즈 육동님이었습니다.